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26일이죠. 5월 25일이에요.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합의문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는 성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실천입니다. 그 합의 내용대로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고 향상시키는데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선 대북전단금지법 그 조항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사문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탈원전이죠.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미국과 한국이 기술협력 등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 짓고 그리고 앞으로 조기 폐쇄 이런 걸 하지 말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재건하는데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 원자력 산업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원자력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5만 명 한국군 접종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를 하고 무엇보다도 성주에 있는 사드, 미군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이제는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 방어망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멋대로 시진핑에게 약속한 3불 약속을 폐기를 해야 됩니다. 3불이라는 것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 MD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겠다. 우리 손발을 완전히 묶는 겁니다. 한편 이제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합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여기 딱 갖다 놓으면은 그게 예컨대 핵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까지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말년 운을 맞게 되는 겁니다. 미국 덕분에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이야기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윈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크게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키지 않아 하는데 압박을 해가지고 미중 대결에서 미국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 특히 여기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 부분이 중요하다. 즉, 이제는 전략 물질이 된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이 통신 기술 개발에 한국과 미국이 손을 합친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더 이상 감옥에 넣어 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력, 특히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용하자고 한 판에 어떻게 그 경영 책임자를 감옥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사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조치가 많죠. 이재용 사면, 탈원전 포기,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드 기지의 정상화,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등. 이렇게 되면은 미중 대결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을 지킬 수가 있게 되니까 이번 이 정상회담 합의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문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희숙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시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불통 객기 정권이라지만은 탈원전 하나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으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의 배경을 좋게 해석하는 이들은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몽상,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들은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을 빙자한 운동권 동료 사업자 후원이라 판단합니다. 불과 4년 동안 원자력 생태계가 처참하게 붕괴되었고 나라는 나라대로 아무런 현실적 구상이 없으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외치기만 하는 뻥쟁이 국가임을 인정했습니다. 늦었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 탈원전 몽상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당 대표가 소형 원자로 제작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이어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원전 사업의 공동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와 학계의 고통과 겹쳐보면 한미 정상 합의는 슬픈 코미디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소형 원자로는 미래 방향이긴 하나 아직 빈 곳이 많으니 태양광처럼 열심히 연구 개발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하나의 대안이 마련되었을 때 기존의 것을 뺀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고집불통 정부라도 정상회담 결과까지 떡하니 발표한 마당에 아무 대안 없이 기존의 에너지 기반을 파괴하기부터 했던 탈원전을 더 고집할 재간은 없어 보입니다. 남은 1년을 객기 부리는 데 낭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천억 원이나 투입했는데도 4년째 표류시키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시정의 시작입니다. 뻥쟁이 정부가 창피하고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발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바로잡아야 할 것 중에서 하나 추가됐네요. 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민주당 또 대통령 후보를 지낸 아주 거물을 이 기후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앉히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은 이 수출에 크나큰 제한을 받는 지금 세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역행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만이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성의 있는 정상회담 집행의 이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되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3, 4호기 건설 재개 이미 7천억 원이나 들어간 건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냐 아니면은 성의 있는 실천을 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